중부사령부 사령관인 브래드 쿠퍼 제독이요. 어제 의회에서 청문회를 가졌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습 작전 이후에 이란의 군사 역량이 모든 영역에서 심각하게 약화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의 모든 군사적 목표가 달성됐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여러 차례 저희가 말씀드렸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픽 퓨리 작전은 성공했고 모든 목표를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끝난 작전입니다. 예. 지금 이란 쪽에 진행되고 있는 작전은 프로젝트 프리덤, 이란을 봉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이 오만만 쪽에서 지금 작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지역의 상선들이 미군의 호의를 받아서 통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프로젝트 프리덤이 진행되는 거지 에픽 퓨리 작전은 이미 끝난 겁니다. 또한 이란 정권의 테러 대리 세력인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이 테헤란으로부터의 무기 공급과 지원을 완전히 차단당했다라고 쿠퍼 제독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쿠퍼 사령관은 상원 군사위원회에 증언을 했는데요. 약 6주간의 군사작전 기간 동안 이란 정권의 군산 복합체, 대리 세력 네트워크, 해군 전력, 지휘 체계가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퍼 제독은 우리는 에픽 퓨리 작전의 모든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란의 지휘 통제 체계가 산산조각 났다고 묘사하고 현재 이란 정권은 핵심 무기 비축량을 실질적으로 재건할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공장 시설까지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 재건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쿠퍼는 이번 작전이 이란 정권의 미사일, 드론, 해군, 무기 생산 인프라의 주요 부분을 포함해서 이란 방위 산업 기반의 약 90%를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40일도 채 되지 않아 중부사령부 부대가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번 작전이 테헤란이 국경 밖으로 힘을 투사하고 이 지역 및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능력을 마비시켰다. 더 이상 이란은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쿠퍼 제독은 2024년 4월과 10월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퍼부었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언급하면서요. 테헤란은 더 이상 그와 같은 규모나 그와 같은 양의 공격을 감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또한 이란이 전쟁 전 보유한 미사일 비축량과 이동식 발사대의 대부분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공개 정보 기반 평가들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밀 자료에 의한 구체적인 숫자는 하지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보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자료 자체가 불완전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보도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죠. 마치 이란이 계속해서 미국한테 항거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는 것처럼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보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쿠퍼 사령관은 또한 미국의 지속적인 작전이 테헤란이 지역 내 테러 대리 세력에 무기와 지원을 공급하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쿠퍼 제독은요, 현재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은 모두 이란의 무기 공급과 테헤란의 지원에서 완전히 차단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란 내부에서도 통신이 마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31개 혁명수비대 부대가, 연대가 31개가 지금 전국에 나뉘어져 있는데 서로 부대 간에도 연락이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통제가 안 된다.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인도 얘기 들어보십시오. 인도 얘기. 인도 상선이 이미 이란하고 협의를 다 해가지고 빠져나오고 있는데 한쪽에서 공격이 왔다는 거죠. 아니 우리는 이란 정부하고 다 얘기해가지고 허락받고 가고 있는데 왜 우리 이 인도 상선을 공격을 하느냐. 서로 연락이 안 된다니까요. 이란 안에서. 이게 문제인 겁니다.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을 할 때 가장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이란 내부에서 서로 의견 통일이 안 되고 자기네들끼리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독단적인 행동들이 계속 나오고 이게 지금 골치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쿠퍼 제독은요, 이번 결과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수개월 전에 걸친 치밀한 계획과 수십 년간의 경험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예. 쿠퍼는 이번 작전을 이란이 해당 지역 전역에서 미국 인력을 상대로 수년간 자행해온 공격의 정점으로 규정하면서 에픽 퓨리 작전이 시작되기 전 30개월 동안 이란의 지원을 받은 단체들이 미군과 외교관을 대상으로 350건 이상의 공격을 감행했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3일 걸러 한 번꼴로
이란은 미국을 공격했던 겁니다. 이걸 참는 게 바보죠. 쿠퍼는 지난 47년 동안 이란 정권은 이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통치의 핵심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안에서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런 구호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쿠퍼는 이번 작전으로 이란 해군이 사실상 초토화됐다고 설명하면서요, 테헤란이 해군 전력의 일부를 재건하기 시작하는 데만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릴 것이고, 분쟁 이전의 전력을 회복하려면 한 세대가 좋게 걸릴 수 있다. 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30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쿠퍼는 해상작전의 일환으로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전역에 해저 기뢰가 배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700회 이상의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8,000개의 해저 기뢰 중에서 90% 이상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앞쪽으로 배가 지나가는데 기뢰에 폭파됐다, 기뢰에 부딪혔다라는 배가 없는 겁니다. 미국 쪽에서 이미 클리어 해놨기 때문에 깨끗하게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란 쪽에서 지금 서로 내부 교통이 안 돼가지고 자꾸 드론을 보내고 공격을 하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위치 추적기를 끄고 가면은 공격을 안 받고 그냥 무사 통과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쿠퍼 사령관은 이란의 군사 인프라에 광범위한 파괴가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제한적인 비대칭 전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비대칭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방어하기 어려운 뭔가 한수들이 있기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경계를 낮출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쿠퍼 사령관은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이란은 교란 활동, 저사양 드론 및 로켓 공격, 잔존하는 대리 세력 지원 등 골칫거리 수준의 전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란은 더 이상 주요 지역 작전을 위협하거나 공중 및 해상 영역에서 미국의 행동 자유를 저지할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덧붙입니다. 자, 쿠퍼 사령관은 이란이 해상 무역을 교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 능력이 크게 약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만, 하지만 테헤란의 위협만으로도 여전히 전 세계의 해운업계, 보험시장, 그리고 유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큰 골칫덩어리가 아닌데 못 지나가게 하니까 못 가지 않습니까? 지나가도 된다, 기뢰 다 없애놨다, 지나가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겁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드론을 맞는 배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이란의 공포전술이라는 것이죠. 이란이 해협을 통해서 무역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은 극적으로 약화됐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목소리는 매우 크고 그 위협은 해운업계와 보험업계에 분명히 전달되고 있다. 쿠퍼 사령관이 한 이야기입니다. 쿠퍼는 미국과 지역 동맹국들이 필요한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재개방할 군사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거대한 생명유지 장치에 의한 휴전이라고 묘사한 상황 속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여전히 진행 중인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은 외교적 해법을 찾겠다라는 거죠.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자,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국민들 때문, 이란 국민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을 협상을 통하지 않고 군사작전을 통해서 강제로 압박을 하게 되면, 오늘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작전 펼치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능력이 미국한테는 있고 그걸 막을 능력이 이란한테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막말로 그냥 전쟁 벌여버리면 그러면은 뭐 혁명수비대 전부 다 제거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죽어난다는 거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외교적 해법을 통해서 국민들이 살 수 있게, 그리고 이 피해를 다시 복구하는 과정의 시간을 최소화하는, 그것이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때문에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때문만 생각한다면, 좀 미국이 이기적으로 이걸 생각한다 그러면 그냥 다 때려 부수고 나와버리는 게 속편하죠. 어차피 그쪽 지역에서는 얻을 게 없거든요. 미국은 석유를 얻을 겁니까? 뭘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참고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하고 기다려주는 이유는 순전히 이란 국민들, 그리고 이 전 세계의 중동 석유에 영향을 받는 전 세계의 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분쟁 중에 여러 명의 이란 고위 지휘관이 사망한 후에도 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쿠포 사령관은 해당 조직이 여전히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지휘탑은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각각의 부대들을 통솔하고 있는 것이 각계 전투를 지금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거죠. 청문회 도중에 쿠포 사령관은 톰 커튼 상원 의원이 이란을 혁명적 테러 정권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쿠포 사령관은 또한 지난 몇 달간 이란과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이 지역 전역에서 이어진 데 따른 전쟁부의 드론 전쟁 전략의 주요 변화 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가의 방어 체계를 동원해서 값싼 표적을 격추하던 시대는 끝났다. 쿠포 사령관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론들이 막 입방아 쪄대지 않았습니까? 그럼 몇 천만 원짜리 드론 하나 보내는데 거기에 몇십억짜리 미사일을 쏴가지고 요격을 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미국이 불리하다. 뭐 이렇게 언론들이 입방아를 쪘는데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전혀 아니다. 미국이 이란으로 하여금 점점 더 정교해지고 비용도 많이 드는 시스템에 의존하도록 함으로써 이란의 드론 전술 체계에 맞서 비용 곡선을 뒤집는데 성공했다. 예. 성공했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몇 천만 원짜리 드론을 보내오면 지금 미국 함선에서는 전자파를 쏩니다. 전자파를 쏴서 무력하게 만들어 놓고 헬기가 가서 포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떨어지는 거죠. 헬기에서 쏘는 총알은 얼마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지금 적의 드론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쿠퍼 사령관에 따르면 이란의 드론 전력은 현재 분쟁 이전 수준의 약 10% 정도로 축소가 돼. 9분의 1이지. 9분의 1밖에 안 남았다. 90%가 사라졌으니까. 또 쿠퍼 사령관은 또한 미군이 러시아와의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다양한 대드론 전술과 전장 절차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군은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측이 전수해준 수많은 전술, 기법 및 절차를 도입했으며 이는 미군 병력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쿠퍼 사령관은 이야기했습니다. 4월 7일 휴전 이후에 행정부가 이란과의 적대 행위를 공식적으로 종결했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합의에 대한 협상이 대부분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이 지역 전역에서 산발적인 충돌과 해상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테헤란의 최근 제안을 쓰레기,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거부하면서 이 불안정한 휴전 상태를 거대한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란이 자국의 핵 프로그램 및 지역 내 행보와 관련해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은 결국 평화적인 방법을 쓰든 그렇지 않은 방법을 쓰든 이 일을 끝내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지는 항상 있다라는 이야기. 자, 상당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에픽 퓨리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 다음에 어떠한 군사작전이 시작이 되든 새로운 작전이 시작이 되는 거다. 에픽 퓨리 작전은 이미 성공으로 끝났다.